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리뷰는 수입차 할인에 당하지 않는 법, 할인이 아니야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리뷰인데요.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2018년 웬만해선 수입차 구매하지 말아라, 좀 미루는 것이 좋겠다, 2019년이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수입차 대부분의 브랜드의 공통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리뷰를 하기 전에 또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 할인에 당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 분류는 구매 조건별 분류, 두 번째 분류는 브랜드별 분류, 세 번째 분류는 특수한 상황,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모델이 바뀌면서 할인을 하는데 지금 끝물에 사는 게 낫나? 아니면 신형을 사는 게 낫나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2018에서 2019년식으로 넘어가면서 할인이 생기고 빠지고 옵션이 들어가고 빠지고, 이거를 옛날처럼 BMW 하면 357, X5, X6, 벤츠 하면 C클, E클, S클래스, GLE 뭐 이 정도밖에 차종이 없다 그러면 수입차도 쉬울 수 있는데, 지금은 벤츠만 해도 M, B, CLA, GLA, SLC, SL, S클래스, S쿠페, S카브리, E클래스, E클래스 쿠페, E클래스 카브리올레, C클래스, C클래스 쿠페, C클래스 카브리올레, 뭐 GLC, GLC의 EQ 모델, S의 EQ 모델,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힘들고, 이 차가 각각 어떤 스펙으로 어떤 엔진을 달고 어떤 가격이고 어떤 조건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리뷰를 하는 거고, 구매 조건별 분류를 했을 때 현금 구매, 카드 구매, 할부 구매, 리스 구매, 렌트 구매, 여기서 렌트는 제가 빼고 판매사마다 할인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사마다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해서 보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현금으로 구매할 때의 조건입니다. 현금으로 구매를 할 거예요. 이 차는 할인을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 차는 할인이 없는 차종이기 때문에 현금 기준으로 뭐 50만 원을 빼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50만 원이 진짜 할인 금액이고, 할부로 구매를 하거나 리스를 구매를 한다고 해도 할인 금액을 알아보는 것은 현금으로 구매를 할 건데 얼마까지 할인이 됩니까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라는 견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할인이 기준이 되는 거고, 할부로 구매했을 때, 리스로 구매했을 때 할인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자 금액이 더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할부나 리스에 대한 이자 총 납부 금액, 보증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다달이 내는 금액, 마지막에 내는 금액, 이런 거를 다 더한 합계 금액이 얼마가 차이 나느냐에 따라서 가격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상품에 대한 거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나의 구매 조건에는 어떤 금융상품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한 리뷰는 제가 따로 준비를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할인 가격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 이 정도에서 제가 끝내겠는데,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벤츠 E클래스는 현재 할인이 안 되는 차종이고 2019년 모델이 판매 중입니다. 저 벤츠 E클래스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현금으로 구매를 할 거예요. 할인이 얼마가 됩니까? 50만 원밖에 안 돼요? 30만 원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내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벤츠 E클래스 2300 아방가르드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운용 리스로 구매를 할 겁니다. 얼마까지 할인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서 A 딜러사는 할인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B 딜러사에서는 리스를 하시면 200만 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C 딜러사에서는 운용 리스를 하시면 벤츠 파이낸스를 사용을 하셨을 때 500만 원 할인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리스를 구매를 했을 때 할인이 늘어나는 금액은 이자로 발생되는 캐시백 금액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여기는 50만 원, 여기는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말도 안 되게 450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총 납부 금액을 계산을 했을 때 450만 원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딜러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셋 중에 가장 비싼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5 시리즈로 예를 들면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후륜 구동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할인이 얼마까지 됩니까? 2019년식을 구매를 할 겁니다. 네, 고객님, 2019년식은 80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현금 기준으로. 근데 알아볼 때 운용 리스로 구매를 할 거고 보증금 30%를 넣을 겁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딜러에서 나오는 답변 A,
800만 원 플러스 할인이 타금융을 이용을 했을 때는 100만 원, BMW 파이낸스를 이용을 했을 때는 자체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200만 원 추가해서 300만 원 추가 할인이 나옵니다. B 딜러사는 1600만 원 할인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어차피 내가 이자로 낼 거에 대한 할인 금액이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할인이 아니다. 대신에 진짜로 BMW 파이낸스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코리아에서 지원금을 책정을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타 금융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 자체 브랜드의 파이낸스를 썼을 때 할인 금액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총 납부 금액을 잘 계산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내가 중고로 처분할 때 리스 승계로 차를 판매를 했을 때 어디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캐피탈, 신한카드, 신한은행 뭐 이런 식으로 타금융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리스 승계 처리를 할 때 양재동 오토갤러리 근처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은 나중에 차를 매도할 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출장을 부르거나 아니면은 양재동에 가서 계약서를 쓰면 되는데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방에 거주하는데 예를 들어서 BMW 파이낸스로 구매를 해서 나중에 매도를 할 때는 가까운 BMW 전시장에서 계약서를 쓸 수가 있다고 하면 제조사의 파이낸스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입차를 아무리 제가 뭐 30몇 대를 샀던 경험이 있고 뭐 지금도 계약해놓은 차가 있고 또 구매를 신형이 나오면 할 거고 이래도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신차를 구매하기 전에는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알아보는 편인데 일단 그 브랜드별 특성이 있어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할인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E클래스를 예를 들면 2300, 220D가 계약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데 독일에서 200을 뭐 몇 대 이상 하면 아예 그냥 벤츠 코리아에 싸게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싸게 받아서 싸게 팔면 되니까 깜짝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모델 변경될 때 할인을 많이 합니다. 이 벤츠라는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분들 성향에 맞는 벤츠 코리아의 전략이겠죠. 할인의 이유가 정해져 있다. 벤츠는 오히려 할인에 당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할인에 당하는 경우는 크게 당해요. 오히려 이런 차가. 지금 A클래스, B클래스, CLA, GLA 같은 경우에는 모델 변경을 앞두고 있는 모델이고 실제로 해외의 A클래스와 B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풀모델 체인지 모델이 공개가 됐고 판매를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에 내년부터 판매를 하는 모델.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B클래스 재고가 국내에 뭐 한 1500대가 있다. 게다가 2018년식이다. 11, 12, 3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이럴 때 할인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달이나 8월 달에 B클래스를 한 할인 100만 원 받고 산 사람들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 이제 모델 바뀌는 게 또 벤츠 GL2가 있죠. GL2가 있고 GLE 쿠페가 있는데 GL2를 먼저 풀체인지를 합니다. 내년 뭐 한 6월이 됐다고 쳐요. 내년 6월이 돼서 GLE 풀체인지가 딱 하고 나오는데 해외 리뷰를 보고 사람들이 GLE를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한 500대가 남았다. 1억짜리 차가 500대나 남았는데 GLE 쿠페도 한 600대 재고가 있더라. 이럴 경우에 할인하는 거는 GLE가 됐든 GLE 쿠페가 됐든 어마어마한 할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 할인에 주의할 차종은 컴팩트카 그리고 GLE, GLE 쿠페가 되는 것이에요. 모델이 변경될 때를 주의를 해라. 특히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풀체인지 되기 한 1년 반 전 정도부터 사람들이 그 차를 구매를 안 해요. 그때부터 재고가 쌓이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좀 빨리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앞전 리뷰에서 했던 어떻게 보면 BMW가 제일 중요한데 딜러가 내 개인차로 사용하기 위해서 520D를 샀는데 내가 직원 할인을 받는 것보다 손님한테 할인해주는 금액이 커진 경우도 있고요. 딜러가 오히려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도 모른다. BMW 코리아가 갑자기 지원금을 주는 순간 폭풍 할인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할인 금액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종별로 보면 118D 그리고 3시리즈 118D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할인을 했을 때 반응이 좋은 차종이기 때문에
폭풍 할인할 때 구매해야 매력적인 차종이 118D니까 일반적인 할인이 내가 생각했을 때 크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많은 할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2018년에서 2019년 이렇게 연식이 넘어갈 때는 2018년식에 한해서 할인을 해줍니다라는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연식 변경이 돼도 할인액이 똑같거나 더 많은 할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 시리즈는 풀체인지 직전이기 때문에 할인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지금 할인하는 금액이 최대 할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2019년식 3 시리즈는 풀체인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2018년식 남은 재고에 한해서 이제 할인 금액이 정해지는 거라 뭐 그렇게 주의할 사항은 없는데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풀체인지 이미지가 공개가 됐잖아요. 풀체인지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5 시리즈가 진짜 중요해요. BMW 코리아에서 2019년으로 연식이 변경되고 2019년 목표 대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진짜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게 2019년식으로 연식이 변경이 됐을 때 어차피 BMW 화재 이슈가 있어서 독일에 목표 대수를 좀 적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게 판매를 한다 그러면 신차종이 이제 3 시리즈가 나와야 되고 X5, X4 이런 차가 나와야 되는데 3 시리즈라는 차종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5 시리즈 할인액이 오히려 2019년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5 시리즈의 구매 타이밍은 2019년으로 연식이 변경되고 나서 2019년에 3 시리즈 풀체인지가 나오기 전까지 이때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7 시리즈는 뭐 모델이 바뀌건 안 바뀌건 지금 이미 최대 할인 금액에 도달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BMW X1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할인 금액이 커서 뭐 구매해도 뭐 나쁘다 나쁘지 않다 논하기 되게 애매한데 2019년으로 연식이 변경되고 나서 구매를 하셔도 제가 봤을 땐 늦지 않을 것 같고요. X3 같은 경우에는 뭐 원체 할인이 없고 뭐 출고가 지연되는 차량인데다가 추가로 이제 BMW X4까지 풀체인지가 12월쯤에 우리나라 런칭할 계획이다 보니까 X3, X4로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X4 때문에 오히려 X3가 더 인기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뭐 연식이 바뀌고 순차적으로 받는 그대로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X5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에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논할 수 없는 차종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풀체인지가 2019년에 나오고 현재 있는 2018년식 재고에 한해서 할인을 최대 할인으로 할 거예요. 최대 할인으로 할 건데 이런 경우 있죠. 나는 BMW X3 30D 모델을 할인받고 한 7,800, 7,600 주고 살라고 했는데 X5 모델 바뀌기 전에 할인을 해버리니까 이게 가격이 똑같더라. 이럴 경우에는 X5 지금 모델을 할인 많이 받고 구매하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내가 X5를 사려고 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할인에 혹해 있는 경우 무조건 기다리시는 게 낫겠다라는 설명이 기존 리뷰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BMW X6 같은 경우에는 X5 할인과 X6 할인이 거의 같이 가는 데다가 1년이나 더 후에 모델이 바뀌기 때문에 X6는 최대 할인이 왔을 때 2019년식으로 연식이 변경하면 그때 조건이 딱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리스, 운용 리스 여기서는 좀 구매를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BMW 3GT는 이제 단종이 되니까 할인이 최대 할인인 것 같은데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내일 당장 단종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까지인가 생산을 하기로 돼 있을 거예요. 이 차량도 연식이 바뀌면 하시면 되고요. 6GT는 할인을 기다려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BMW의 할인과 폭풍 할인이 뭔 차이가 있느냐. BMW 할인은 그 판매사에서 할 수 있는 최대 할인. 도이치 모터스에서 500만 원 할인을 하는데 한동 모터스에서 600만 원을 할인을 하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바바리안 모터스에서 우리는 그냥 마진 안 보고 800만 원 할인 이러면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맞추는 출혈 경쟁이 되기 때문에 맥시멈 할인이 되는 건데 BMW 코리아 지원금이 생기는 경우 이 맥시멈 할인 플러스 뭐 200만 원, 300만 원이 붙기 때문에 그게 이제 최대 할인, 폭풍 할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으로 넘어가면 폭스바겐은 지금 신차종이 폭스바겐 제타와 투아렉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내년에 들어올지 내후년에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머지 차종 골프, 파사트 TSI, 파사트 GT, 티구안 뭐 이런 모델들, 폭스바겐 아테온 이런 모델들이 이미 최신형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아우디, BMW, 벤츠의 초전쟁 사이에서 현대차, 기아차와 그 중간을 갭을 채우는 폭스바겐에서 폭풍 할인을 해버리면 현대차, 기아차의 매출을 엄청 많이 뺏어갈 수 있는 전략 브랜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은 웬만한 차는 내년에도 다 할인을 하니까 2019년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할인 조건별 구매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2018년 연식에 한해서 할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고차로 나중에 처분을 할 때 연식 변경되는 모델을 뭐 엔카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셔서 이 10월 달식과 11월 달식인데 하나는 2016년식, 하나는 2017년식일 경우에 가격 갭이 얼만큼 나느냐, 그 갭과 내가 2018년 랜드로버 제규어를 구매했을 때 갭과 비슷한 수준이면 굳이 18년식을 사지 않고 2019년식을 사시면 되겠는데, 2018년식 할인 금액이 꽤나 크다 그러면 할인받고 사시는 것도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저의 성향에는 그냥 기다렸다가 2019년식을 구매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우디와 포르쉐예요. 아우디와 포르쉐인데, 아우디 A6 평택 에디션, 포르쉐 마칸 평택 에디션,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중고차 시세가 2017년식이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근데 뭐 아우디 A6 할인받아서 구매하는 가격이 5천만 원인데 2017년식이다. 이럴 경우엔 똑같잖아요. 이 경우만 보면 평택 에디션이라고 해도 신차랑 똑같은 거니까 중고 사느니 그냥 내가 어차피 5천만 원대 신차를 알아보고 있었으니까 사도 괜찮겠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차를 5천만 원 주고 구매를 하는 순간, 평택 에디션이 풀리는 순간 5천만 원이었던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예산에 맞게 포르쉐나 아우디의 평택 에디션은 본인 성향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2년 동안 서 있는 차보다 2년 동안 달리는 차가 오히려 컨디션이 좋을 수 있다, 오히려 고장이 덜 날 수도 있다라고 요걸 보시면 되고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없는데 S90하고 XC90은 혹여나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 지금 대기가 다른 모델 대비 그렇게 길지가 않은 S90, XC90은 조금 지켜보셔라,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여기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편집해서 실제 리뷰는 한 20분짜리가 나가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번 리뷰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리뷰를 한 목적, 이유, 2018년 웬만해선 수입차 구매하지 말아라 라는 리뷰에서 제가 500여 개, 600여 개가 되는 댓글에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5천만 원짜리 차를 구매를 하려다가 7천만 원짜리 차를 2천만 원 할인했을 때 이 차가 사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한 리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할부 구매, 리스 구매 이걸 했을 때 캐시백에 대한 부분 요걸 좀 조심해라. 어떤 차든 할인 받는 금액은 현금가 기준으로 알아봐야 된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풀체인지 직전에 구매를 해서 매력적인 모델이 있고 매력적이지 않은 모델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 기니까 해외에 이제 풀체인지 공개가 된 모델들 중에 수입차에서 이제 핵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벤츠 GLE, 벤츠 A 클래스, BMW 3 시리즈, BMW X4, BMW X5, 아우디 A6, 아우디 A7,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지를 띄워놓고 설명과 분석을 하면서 예상을 해보는 그런 리뷰를 또 만들어 볼 거고요. 다음에 올라갈 리뷰는 세단과 SUV, 나의 조건에는 세단하고 SUV하고 뭐가 더 좋을까? 디젤과 가솔린, 요즘 분위기에서 디젤을 사도 되나? 가솔린을 사야 되나? 디젤과 가솔린 장단점이 무엇인가? 뭐 이런 리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리뷰 포함해서 제가 또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는 컨텐츠, 이렇게 다양한 리뷰가 오토소닉스 채널에 올라가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